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코모 대 베로나. 자, 우선 코모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코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홈에서는 유벤투스를 2대 0으로 좀 꺾으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파르마 상대로 원정에서 단 한 골도 좀 못 넣으면서 이제 원정이라 해도 좀 파르마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둔 거는 코모 입장에서는 좀 기대 이하의 좀 결과였다. 이렇게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확실히 좀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이제 더더욱 좀 좋은 경기력과 그리고 그런 좀 공수 밸런스를 좀 보여주면서 확실히 기대치가 좀 더 높기 때문에 확실히 좀 홈 코모에 대한 이제 좀 기대감은 뭐 현재로서는 높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칼리아리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둬 이제 리그 첫 승을 좀 달성하나 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승리를 좀 놓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 이제 이번 시즌 리그에서 이제 베로나가 총 8경기를 치렀는데 그중 다 이제 1승도 없는 상황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로나 입장에서는 진짜 이제 직전 경기가 딱 이제 첫 승을 좀 달성하기엔 진짜 적합한 경기였는데 이제 막판에 좀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승리를 좀 놓치게 되었고 이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혈이 좀 막힌 좀 상황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이제 홈에서 코모가 이제 높은 볼 점유율 좀 바탕으로 좀 템포 조절하면서 이제 경기를 이제 운영할 것으로 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무리하게 이제 압박해 좀 나가기보다는 이제 비교적 좀 라인을 좀 내려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이제 좀 진행을 할 것으로 봐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코모에 좀 볼을 많이 탈취한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측면 전개나 좀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이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소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의 주도권도 코모가 좀 가지는 식으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진행된다고 하면은 코모가 이제 보다 더 능동적으로 공격을 좀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뭐 현재 흐름, 뭐 전력이나 그런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그래도 코모가 더 우세하고 뭐 지금 베로나가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원정에서 공격 흐름도 썩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베로나 상대로 그래도 코모가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좀 해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좀 베로나가 아직까지도 좀 혈이 좀 안 뚫리면서 계속해서 좀 부진을 하고 있고 뭐 코모가 좀 홈에서의 강세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코모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진짜 알차게 좀 보강을 하면서 이제 그런 좀 보강된 전력만큼 이제 경기력도 많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 다 전체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코모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승쪽 본다고 하면은 코모 승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모 승에다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대 이제 우디네세. 자, 우선 양 팀 다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은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극심한 골 가뭄에도 이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은 곧잘 되지만 아무래도 골 결정력이 좀 떨어지면서 득점으로 잘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 패턴도 좀 다소 좀 단순하면서 확실한 이제 좀 득점 기회도 잘 만들지 못한다는 점이 지금 그런 무득점 행진의 그런 큰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력 대비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순항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최근 좀 흐름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우디네세가 더 좀 좋은 상황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그래도 홈에서 유벤투스가 이제 점유율은 좀 더 이제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제 유벤투스의 공격 루트가 좀 단조로우면서 이제 효율적인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다 보니 좀 생각보다 좀 우디네세 좀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클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유벤투스가 좀 다소 좀 답답한 공격 흐름을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보일 경우를 이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디네세가 좀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급한 쪽은 우디네세가 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괜히 이제 좀 급하게 좀 플레이를 하다가 우디네세의 좀 역습 한 방에 좀 무너질 그런 좀 가능성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 뭐 이제 그래도 유벤투스가 좀 점유율 좀 높여가면서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지금 뭐 공격이 너무 좀 답답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공격이 좀 잘 풀릴 거다라는 좀 보장은 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유벤투스가 굉장히 좀 이번 경기에서도 좀 저조한 경기라고 좀 보일 가능성도 이제 봐야 한다. 이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유벤투스 사이드를 좀 보기는 이제 생각보다는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경기는 유벤투스 사이드보다는 우디네세 2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부를 본다고 하면은 우디네세 쪽보다는 유벤투스 쪽보다는 네, 우디네세 이제 2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프랜승 보는 경기 내지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도 언더 보도록 할게요. 우디네세 프랜승의 2.5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로냐 대 토리노. 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 피오렌티나 상대로 이제 2대 0으로 앞서던 걸 2대 2까지 따라잡히며 무승부를 거둬 이제 아쉽게 이제 승리를 좀 놓쳤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 피오렌티나전에서 이제 볼로냐가 후반에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하며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였고, 그리고 그런 이제 수적 열세를 좀 극복하지 못한 채 이제 동점을 좀 허용해 이제 4연승까지 이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일단은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연승 행진을 끊긴 그런 좀 볼로냐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폴리와 제노아를 연달아 잡으며 이제 연승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부임한 바로니 감독의 좀 전술이 이제 잘 좀 녹아들면서 지금 안정적으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볼로냐의 뭐 최근 경기력이 뭐 좋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가뜩이나 이제 볼로냐의 좀 뎁스가 얇은 상태에서 지금 유로파리그 일정까지 소화하고 있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이제 힘이 좀 붙일 수가 있고, 이제 최근 좀 토리노의 좀 에너지 레벨이 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좀 대려 에너지 레벨에서는 볼로냐가 좀 밀릴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확실히 좀 최근 좀 볼로냐의 그런 좀 활동량이 이제 확실히 이전보다는 조금 좀 저하된 감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체력적으로 좀 힘에 좀 붙이는 모습을 좀 종종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확실히 좀 뎁스가 좀 얇은 게 현재로서는 좀 볼로냐한테는 굉장히 좀 큰 타격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는 뭐 이번 경기에서 에너지 레벨에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이제 클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네. 자, 게다가 뭐 볼로냐뿐만 아니라 최근 좀 토리노의 페이스도 좋은 편이고, 그 이제 리그 첫 경기에서 인터밀란 상대로 대패를 당한 이후에는 비교적 강팀들 상대로도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이제 크게 좀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현재 뭐 볼로냐 사이드를 좀 보기는 뭐 그리 좀 큰 메리트는 없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종 이제 지금 도깨비 짓을 약간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을 만큼 뭐 이번 시즌은 뭐 이제 로마 상대로도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당장 뭐 최근에는 이제 나폴리 상대로도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굉장히 좀 이제 그런 상위권 팀들을 좀 잘 좀 잡고 있는 그런 좀 모습도 좀 종종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토리노의 좀 도깨비 기질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뭐 볼로냐 사이드를 좀 보기에는 좀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 있는 경기는 아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차라리 한번 토리노 프랜승 보는 경기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토리노 프랜승 보는 경기. 그러니까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토리노 프랜승의 2.5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피오렌티나. 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에 반해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10월 A매치 휴식기 이후 연달아 원정 3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그중 2승 1패를 좀 기록하면서 나름 괜찮은 성적을 좀 거둔 채 이제 홈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자, 다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나폴리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연승 흐름이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한번 삐끗한 그쪽 인터밀란이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오스트리아 리그 소속 팀인 이제 라피드 빈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볼로냐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좀 준수한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피오렌티나가 어느 정도 뭐 반등할 모먼트는 좀 만들었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자, 그럼에도 여전히 세리아 이제 상위권 이상 팀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 피오렌티나의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피오렌티나가 리그에서는 첫 승을 좀 기록하지 못하며 이제 헤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피오렌티나에 대한 기대치는 현저히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지금 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등권 쪽에 있을 만큼 많이 지금 뭐 하락세를 좀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피오렌티나라는 점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요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봐요. 자, 게다가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홈에서는 3연승 중인데 이어 지금 3경기 연속 이제 홈에서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홈에서의 좀 득점력은 이제 많이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득점 기대값에서도 이제 인터밀란이 이제 앞선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인터밀란에 대한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가 좀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화력적인 면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클 수가 있다. 요 정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메시님. 감기가 좀 이제 코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얘 조금 오래 가긴 하네요. 네. 조금 이제 방송을 좀 들으시는데 좀 지장이 좀 있으신 것 같다 하시면은 그 부분은 제가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조직력, 뭐 중원 장악력, 그리고 뭐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인터밀란이 그래도 앞서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저는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인터밀란이 무난히 홈 연승 행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뭐 라피드빈 상대로 좀 대승을 좀 거뒀다고 했지만, 이번 시즌 전반적인 좀 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경기력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았었고, 특히 좀 원정에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이제 많이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좀 홈 강세인 좀 인터밀란과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요소까지 다 이제 중점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그래도 무난히 좀 인터밀란이 이제 가져가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인터밀란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저는 마인스까지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인터밀란 승, 마인스.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5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이렇게 이제 세리아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바로 리그왕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리앙 대 이제 파리 생제르맹. 네, 뉴캐슬 경기는 패스입니다. 자,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3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수비 3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비안 루이즈와 이제 하키미가 좀 결장 중인 그저 파리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앙제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0으로 좀 패배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최근 뭐 홈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모나코 상대로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나름 좀 선전하고 있어요. 네. 자, 게다가 이제 로리앙의 좀 최근 좀 홈 경기를 봤을 때, 저 홈에서는 2경기 연속 3골을 좀 넣으면서 홈에서는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나름 좀 홈 강세는 좀 보이고 있는 그쪽 로리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뭐 그래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지금 원정이라고 해도 뭐 파리가 뭐 로리앙 상대로는 점유율을 좀 많이 좀 높게 이제 가져가며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침투나 뭐 이제 컵백, 이제 중거리 등 이제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로리앙의 수비를 곧잘 좀 공략할 수 있는 반면,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파리 상대로 뭐 이제 라인을 좀 올리기는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버티다가 이제 전진 패스를 통해 이제 빠르게 좀 역습을 좀 전개해 이제 한 방 한 방을 좀 노리는 식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결국 뭐 전반적으로 이제 탑독 대 이제 언더독의 그런 경기 양상처럼 이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로리앙이 최근 홈에서의 공격력이 좋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파리의 공격이 더 좋고, 자,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기복이 굉장히 이제 심한 팀이기 때문에 저점의 경기력을 좀 보일 때는 이제 확 무너질 우려가 이제 항상 좀 존재하는 그런 좀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장 좀 대표적으로는 이제 로리앙의 릴 상대로 홈에서 7대1 대패를 좀 당한 경기가 좀 있기도 했죠. 네. 자, 게다가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덴벨레까지 좀 복귀를 하면서 완전체 포워드진을 좀 구축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파리가 확실히 공격에서도 더 좀 강세를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이거는 파리 사이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도 네, 1엔드 기준 마인승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홈 로리앙의 그래도 뭐 득점력이 좀 많이 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파리 상대로 좀 한 골 이상 넣는다고 하면은 오바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네,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르하브르 대 이제 브레스트. 자, 우선 이제 양팀 다 주전 포워드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직전 경기 이제 오세르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무승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파리 상대로 홈에서 3대0 좀 대패를 좀 당하면서 이제 무패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와 좀 비슷하거나 이제 낮은 좀 체급의 좀 팀들 상대로는 이제 곧잘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던 그좀 브레스트긴 한데, 체급 차가 좀 크게 나는 그 파리 상대로는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 좀 보였던 그좀 브레스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 좀 파리를 좀 만나면서 좀 패배, 이제 흐름이 좀 한 차례 끊긴 그렇죠 브레스트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보통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수비 후 역습 위주로 이제 플레이하는 팀인데 반해 이제 브레스트는 뭐 역습도 역습이지만 그래도 능동적인 공격을 좀 잘 구사하면서 비교적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브레스트의 공격 퀄리티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측면 전개, 이제 전진 패스도 좋고, 게다가 이제 세트 피스 공격도 좀 뛰어난 거죠 브레스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다양한 거죠 공격에 능한 좀 브레스트가 이제 르하브르 상대로 공격에서 더 이제 또 두각을 나타내 좀 주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뭐 르하브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비교적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 위주로 이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수가 있고, 그에 반해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어 이제 능동적인 공격을 좀 잘 좀 구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뭐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 현재 전력이나 뭐 경기력 면에서도 이제 브레스트가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브레스트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는 솔직히 뭐 브레스트가 좀 원적이다라는 뭐 점만 빼고는 뭐 그렇게 뭐 껄끄러운 점은 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렸을 때는 저는 뭐 그래도 이 경기는 브레스트가 뭐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브레스트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해 봤을 때는 브레스트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영웅이 5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대 이제 앙제. 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 그리고 위거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앙제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5경기 연속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근래 챔스에서 스포르팅 상대로 패배하고, 그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랑스 상대로 좀 패배하며 연패를 거둬 이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패배한 2경기 모두 이제 원정에서 이제 좀 패배한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제 원정에서는 지금 좀 연패로 인해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계속해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홈 마르세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아무튼 이런 좀 마르세유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로리앙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뭐 모나코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기도 하면서 나름 좀 최근 행보는 괜찮은 그저 앙제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해 드려 봤네요. 자, 다만 근데 앙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제 이기질 못했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진 경기가 이제 대다수일 정도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이번 시즌 앙제가 원정에서 총 4경기를 치렀는데 그 4경기 동안 총 한 골밖에 못 넣었을 정도로 원정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 실점은 이제 총 8실점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원정에서의 공수 밸런스는 많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좀 무너진 그런 원정 앙제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뭐 앙제가 좀 좋은 경기로 좀 보일 거다라고 좀 기대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뭐 앙제와 달리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는 전승적으로 이제 홈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거의 좀 홈에서는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홈 득점력도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양 팀의 그런 좀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이제 워낙 좀 큰 상태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마르세유가 이번 경기 홈 이점을 그래도 이제 최대한 잘 좀 활용하는 좀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앙제가 이제 원정에서의 점유율이 좀 많이 낮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볼 점유율에서도 마르세유가 많이 좀 앞설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앙제 진영에서 볼을 이제 소유하는 시간이 이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계속해서 좀 앙제의 그런 좀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좀 소유하면서 수비를 이제 좀 계속해서 좀 두드리며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현재 전력, 경기력, 뭐 조직력 등 마르세유가 더 우세하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꽤 크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마르세유가 무난히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는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승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이거는 네, 마인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엔드 기준 마인스, 그리고 어노바는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 이제 오세르. 자,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드 1명, 자, 그리고 수비수 2명이 결장. 자, 그래서 현재 좀 수비에서 이제 전력 누수가 큰 저 스트라스부르라고도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파리 상제르맹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좀 만들었지만, 자,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리그에서 비교적 약체인 이제 야겔로니아 상대로 이제 비어나 이제 직전 경기에 리옹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하고, 이제 지난 시즌에는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며 이제 이변을 종종 만들기도 했지만,
자, 이번 시즌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득점력도 많이 좀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즌과 달리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오세르의 좀 공격은 많이 좀 무디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뭐 공격이 많이 안 좋은 오세르 상대로 그래도 홈에서 스트라스부르가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전개가 좀 좋다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잘 활용해 이제 오세르의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대체로 공격이 좀 단조로운 편이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에 비해 전진성도 좀 떨어지고 이제 공격 전환 좀 느리기 때문에 이런 약간 오세르의 좀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좀 안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양팀의 그런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좀 차이가 꽤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뭐 스트라스부르가 뭐 홈에서 이제 좀 공격 좀 주도하면서 이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현재 뭐 양팀의 공격에서의 차이가 크다는 점 좀 고려하면은 스트라스부르가 공격에서 더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고, 여전히 좀 오세르가 원정에서 좀 경기력도 안 좋아 이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런 뭐 오세르 상대로 그래도 스트라스부르가 이제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스트라스부르 승쪽 보는 경기. 자, 언어반은 물론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지금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좀 크긴 하지만 그 점을 좀 감안해도 지금 오세르의 그런 공격 전개, 특히 원정에서는 좀 더더욱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오세르의 그런 좀 안 좋은 공격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제 아무리 지금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스트라스부르가 상대라고 해도 오세르가 좀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보기는 많이 좀 어려운 좀 경기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뭐 그래도 굳이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세르가 좀 득점하기는 그래도 좀 어려울 가능성이 더 이제 높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언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KBI님 30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리님 이제 K1976 무시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리님.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이제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리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급의 경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제 낭트 대 이제 모나코. 네, 이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모나코 승점 보는 경기. 난 그러면 이거는 한번 햄무 도전하는 경기로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모나코가 이기되 뭐 대승보다는 뭐 1점차 정도의 좀 승을 한번 좀 보는 경기라서 이제 모나코 승 햄무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파리 FC 대 이제 리옹. 네,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네, 파리 FC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내지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뭐 파리 FC가 이제 홈에서 좀 좋은 결과 좀 낸다고 하면은 다들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그컵 경기죠. 울버햄튼 대 첼시. 네, 이거는 뭐 저는 뭐 확실히 컵 경기가 좀 약간 꺼림칙하긴 하지만 뭐 컵 경기라는 점 좀 제외하고는 뭐 현재 울버햄튼에 비해 좀 첼시가 이제 뭐 다 앞서면 앞섰지 뭐 밀리는 부분은 크게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더 이준민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이준민주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첼시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뭐 여 경기도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네, 오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첼시 승의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도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오늘도 이제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